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2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를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시총 차트, 그리고 도미넌스 차트를 보고요.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안내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구독자 이름 공모전 결승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오늘 정오까지 투표가 진행 중이니까 정오까지 투표를 꼭 참여해서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고요. 보시면 지금 하단 채널의 이제 중심선에 닿았습니다. 하단 채널의 중심선에 닿았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지금 한 차례 이제 조정을 받아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20일 이평선을 살짝 이탈해서 지금 일단 비트 스탬프만 이런 모습이긴 해요. 다른 데랑은 좀 다릅니다, 차트가. 그래서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반등해서 하단 채널의 중심선에 지금 닿아 있고, 하단 채널 중심에서 다시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위치가 보시면요, 현재 이 위치가 2017년도 3월 6일, 3월 7일 이 위치로 이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조정을 거치고 비트코인이 보시면 3월에서 잠깐만요. 3월에서요. 보시면 3월 25일 그리고 다시 이 고점을 넘어가는데 4월 30일,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한 두 달 정도 이 시간을 보내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게 되면 두 달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또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면 이제 두 달 동안 조정을 받으니까 매도하고 기다려야 되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지금 이 한 차례 조정을 받고 여기서 이 하단 채널의 중심선을 넘어서 바로 상승으로 갈지, 아니면 이때처럼 2017년도 3월처럼 조정을 받고 갈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은 도미넌스 차트 제가 이따 설명드릴 건데, 도미넌스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지금 좀 고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알트코인에 비해서. 그래서 알트코인으로 교체하는 게 좋다 라고 말씀드렸고, 교체를 계속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뭐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을 현금화 하겠다는 전략은 아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금화 전략은 아니고, 비트코인을 암호화폐 현금화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채널의 중심선에 왔을 때 그때 일정 부분 현금화 전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채널의 중심선에 온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야, 채널 상단부 왔을 때 매도한다더니 왜 채널 중심밖에 안 왔는데 매도를 하느냐. 채널 중심에 왔을 때 다 매도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홀딩 물량은 지켜주면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채널 중심에 왔을 때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거는 일정 부분 분할 매도를 말씀드린 거고, 내가 이제 처음에 이 시장에 들어왔던 원금에 뭐 한 2배나 3배 정도 현금화 하시던지, 물론 나는 이 시장에서 다 만족한다, 이 정도 수익이면 난 대만족이기 때문에 다 털고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 털고 나가셔도 되는 거고요. 나는 이제 여기서 아직도 손해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끝까지 채널 상단부까지 가져가겠다, 그리고 여기서 중간에 빠져도 스트레스 안 받을 자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금 각자 취향이 다 다르고 각자 선택, 내가 스트레스 받는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스트레스 받는 정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 스타일을 먼저 이렇게 돌아보시고, 나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조정을 받으면.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느 정도 덜어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채널 중반, 전고점까지 왔을 때는, 그때는 적어도 제 생각에 그런 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수익이 낮고 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제 뭐 한 30-40% 이상 정리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 차트를 잘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7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어떤 흐름으로 채널 중반까지 올라왔는지 그 흐름을 잘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때는 이제 뭐 2달간 이렇게 조정을 거쳤는데, 2달 조정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하단 채널의 중심을 돌파해서 넘어가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거친다라고 하면, 적어도 조정을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6,900달러를 지금 이 비트 스탬프 말고요, 비트 스탬프 말고 뭐 다른 일반 대부분 거래소가 6,900달러를 깨고 내려와서
깨고 완전하게 깨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15일 이평선을 완전하게 깨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5,800 아니면 뭐 50주 이평선 아니면 뭐 120주 이평선, 그 세력이 그건 이제 조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을 해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지금은 조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한두 달 안에 저는 다시 한번 그 고점, 지금 현재 자리를 넘어서서 다시 한번 채널 중반부를 올라가는 그런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총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시총 차트랑 같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시총의 움직임과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 차이를 이해해야지 내가 이 시장에서 좀 더, 물론 이제 비트코인만 다 들고 있어도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시총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도미넌스 차트, 이거를 세 개를 이해하시면 내가 지금은 내 포지션을 어디에 비중을 실어서 가져가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총 차트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시총 차트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 3월 6일 기준으로요, 현재 위치와 2017년도 3월 위치를 비교해서 보시고, 2017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이 시총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보시면 이번에도 그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대로 이제 시나리오를 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17년도 3월에 이 시총이 어떻게 움직였나 보시면, 이때도 물론 조정은 거쳤어요. 조정은 거쳤고, 조정은 거쳤지만 저점을 계속 높였습니다. 이 저점을 계속, 시총에서 저점을 계속 높였다. 근데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을 때 저점을 낮추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2017년도 3월달 보시면, 그러면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았지만 전체 시총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당연히 알트코인이 그 시총 나머지 부분을 채워줬다라는 의미이고, 결국에 도미넌스 차트는 2017년도 3월 이후를 보시면 당연히 이제 하락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 비중은 홀딩 물량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알트코인에 지금은 집중을 해야 된다. 포지션을 알트코인으로 어느 정도 옮겨놔야 되는 그런 상태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지금 비트코인 올라오다가 이제 리플이 반등하니까 리플로 이제 사셨대요. 사셨다가 다시 리플이 조정받는 것 같아서 리플을 팔고 다시 이제 비트코인으로 갈아타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비트코인도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같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총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다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총 차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 연결해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지 내가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도미넌스 차트 이 위치가 똑같습니다. 도미넌스도 당연히 2017년도 이제 3월을 놓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요, 왜냐면 시총도 3월을 놓고 보고 있고, 시총,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럼 마찬가지로 3월 이후의 움직임이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17년도 3월, 지금 3월이면 여기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온 다음에 꺾어서 내려왔죠. 지금 3월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럼 도미넌스가 이제 급격히 무너질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지금 현재 위치가 한 차례 올라왔다가 지금 채널 상단을 맞고 지금 조정을 거쳤습니다. 조정 거친 다음에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때도 바로 다이렉트로 급락한 게 아니라, 이때 이제 2016년도 이제 12월에요 터치하고 내려오고, 이때는 이렇게 움직임을 좀 더 이제 보인 이후에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3월 위치라고 하면 바로 이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반등 없이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반등이 살짝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채널 상단까지 다시 올라오지 않고 그냥 하락할 수도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알트코인들이 바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흔드는 작업, 이 비트코인하고 이제 알트코인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마 분명히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알트코인들 최근에 이제 좀 올라왔잖아요. 리플도 올라오고, 비트코인 캐시도 50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더리움도 올라오고요. 이러다 보니까 갖고 있던 알트코인들을 매도를 해서, 비트코인이 300에서 지금 거의 1000만원까지, 350에서 1000만원까지 올라왔던 그 과정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지금 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이제 추천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도 올라갈 수 있고 안전한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도미넌스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적어도 우리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둬야 될 때는 언제냐면, 도미넌스 차트에서
지금 채널의 중심까지 내려오거나 아니면 채널 하단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갖고 있던 알트코인들을 매도를 해서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채널 중심에서 일정 부분 교체를 하고 채널 하단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알트코인들, 특히 자발트는 다 매도를 하고 알트코인들 대부분을 저는 일단 홀딩 물량을 최소화시켜서 홀딩 물량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비트코인으로 교체하고 일정 부분 자발트는 뭐 현금화 하는 전략이 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2017년도 3월 달부터 2017년도 11월 불장 오기 전까지 그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실 건데, 그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걸 이제 이해 못 하실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3월부터 한 뭐 6월까지 큰 상승을 했습니다. 큰 상승을 했고 뭐 알트코인들 뭐 몇십 배, 뭐 100배 이렇게 상승했어요. 상승한 이후에 알트코인들은 거기서 다시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이렇게 났습니다. 뭐 심한 건 이제 10분의 1 토막도 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다시 또 내가 겪어도 난 스트레스 안 받고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홀딩 하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많은 물량을 이제 비트코인으로 바꿔주고 알트코인들 바꿔주고 알트코인들 최소한의 홀딩 물량만 남겨놓고 저는 바꿔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채널 하단부까지 도미너스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오면요. 그리고 여기서 나는 교체를 해보니까 막 비트코인 올라가면 비트코인 또 사야 될 것 같고 또 리플 올라가면 리플 사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내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차라리 교체 매매 안 하시는 게 나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거를 올라갈 때마다 내가 교체를 해놓고 뭔가 이게 움직일 때마다 안절부절 못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런 분들은 그냥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홀딩해서 쭉 가져가는 게 낫다. 왜냐면 교체할 때마다 손해를 보고 계속해서 오히려 이제 개수만 줄어드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나은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계속 설명드렸는데,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문 올라오는 거 보면 계속 제가 이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며칠 전에도 분명히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들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면 갖고 있던 알트코인들 조금 올라왔다고 한 20-30% 또는 50% 올라와서 이거 이제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교체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벌써 나오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Q&A 지금 어제까지 밀린 내용을 다 해서 오늘부터 이제 다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제 Q&A는 5월 18일자랑 19일자, 18일자 일부하고 이제 19일자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의 24시간 이제 전 Q&A들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혹시 이제 Q&A 이 질문 어디서 보면 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기본 기능님이 써주셨고요. 최근에 입문한 코린이를 위한 수수료 언급 좀 할게요. 업비트 기준 원화마켓 0.05%,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와 0.25%입니다. 사토시 차트를 보는 것도 좋지만 그 차트가 좋다고 비트를 구매해서 알트를 구매하는 건 수수료를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호가창이 어떠냐에 다르기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원화마켓에서 바로 구입하는 게 경제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트코인을 구매할 때 원화로 구매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원화 시장에서 원화 마켓에 존재하고요. 원화 마켓에서 사시면 되는 거고, 원화 마켓에 존재하지 않는 알트코인을 구매하는데 그 알트코인이 내가 사고 싶은 알트코인이 BTC 마켓에 있다 라고 할 때는 내가 비트코인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원화 마켓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그때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알트코인을 구매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해당 코인이 원화마켓에 있다라고 하면 바로 원화마켓에서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업핏 같은 경우는 거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대부분 알트코인도 원화마켓에서 사시는 게 어떻게 보면 수수료도 절감하면서 싸게 살 수 있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띠쩌니님이 써주셨어요. 블록체인 결합 카카오 서비스 6월 27일 메인넷 첫선 기사가 있어 링크 올립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리긴 했었는데요. 6월 27일에 카카오톡에서 이야기는 이제 클레이튼의 이제 메인넷을 출시한다. 그런 기사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관련된 기사를 또 한 분이 올려주셔서 제가 지금 기사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또 안 열리는데 일단 열리지 않으면 이거 지난번에
이 카톡 열렸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6월 27일에 카카오톡에서 클레이튼 메인넷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클레이튼 현재선 그라운드X 대표가 카카오급에 신뢰주는 기업과 클레이튼을 함께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라운드X와 협력해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개발 중인 복수의 기업 관계자는 파이낸셜 블록포스트의 클레이튼의 메인넷 공개 시기를 6월 27일로 전달받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클레이튼에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사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보고 이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날짜가 이렇게 되니까 이때 이제 관심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이게 제가 지난번에 이거 메모장으로 이제 옮겨서 했던 이유가, 이렇게 다른 걸 클릭하고 넘어가면 이 유튜브 댓글창이 열리는데 굉장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이거를 열렸습니다. 메모장으로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아침에 할 때는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제가 메모장을 안 켜고 그냥 했더니 또 그러네요.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메모장으로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때 메모장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또 이제 올라가지도 않는데 잠시만요. 지금 김도훈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제가 자주 참고하는 블로그에서 신3저 호황과 관련한 글을 올려주고 있는데, 일반적인 금융위기론과는 조금 다른 시각인 듯해서 링크를 걸어봅니다. 이분의 말씀도 꽤 설득력이 있는 듯 하지만 시기의 차이일 뿐 큰 틀에서는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제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제가 이제 이 글을 봤습니다. 글을 봤더니 일단은 이 신3저가 달러, 그리고 유가, 그리고 이제 금리가 앞으로 낮아질 거다. 이렇게 낮아질 거고, 앞으로 위기가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뭐 2, 3년 안에 이런 위기가 올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비슷한 관점도 있고, 약간 다른 관점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달러는 그 달러 인덱스는 약세지만, 우리나라 원화와 비교했을 때는,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러를 볼 때, 우리나라 원화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달러 약세라는 게 달러 약세로 느껴지지 않고 이제 달러 오히려 강세로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유 약세를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원유는 오히려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미국이 원유를 최대치 생산량을 끌어올리고 있고, 결국에 이제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란을 통제하고 있는, 제재하고 있고 친미 정권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그 이유가, 중국을 잡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중국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중국이 지난번에 뭐 무기화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자신들 갖고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무기화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무기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제 맞불을 놓으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원유라든가 아니면 뭐 곡물 이런 걸 가지고 저는 미국도 무기화해서 대응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가격을 올려야겠죠. 올려야지 중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는 이제 물론 내려갈 겁니다. 금리는 경제 상황,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고, 금리를 먼저 내린 이후에 내려도 이제 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양적 완화를 하고, 양적 완화를 해도 이제 먹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MMT 이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론을 해서 시장에 돈을 풀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우리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달러 강세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이런 데를 본다라고 하면 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IMF 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IMF 때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울프 윈드님이 써주셨어요. 과연 이번 상승장의 끝자락에서 비트는 얼마를 찍을까요? 채널 그리신 것을 봤을 때 전고점이 이번 상승장의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 상황에서 현재 비트가 많이 앞서 갔는데, 비트가 전고점을 찍을 무렵에 이더나 BK 같은 메이저 알트들이 이전 전고점 가량을 찍을 수 있을까요? 물어보셨고, 이거는 뭐 전고점을 찍는 당연히 코인들도 있을 것이고, 넘는 코인들도, 뭐 바이낸스, BNB 같은 경우 이미 넘었잖아요. 이미 넘었고 못 넘는 코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 코인들의
생태계가 얼마만큼 그 지금 전고점 2017년도 말 대비해서 얼마만큼 더 성숙해지고 성장을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만약에 2017년도 말보다 네트워크도 더 많이 늘어나고 성장을 한 그런 암호화폐들은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BTC 마켓에서 전고점을 넘어가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난 2017년도 불장일 때 그 해당 알트코인들의 전고점을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코인들도 상당수 나올 거고요. 전 그렇게 되면서 성장하는 코인들과 성장하지 못하는 코인들이 약간의 어떤 변별력이 생길 것이고, 이거는 이제 그런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제 벌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그 시장 초입에 있기 때문에 그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코인들도 어느 정도 상승은 해줄 겁니다. 상승은 해주지만 예전 전고점을 도달하지 못하는 코인들이 분명히 저는 나올 거다, 이렇게 봐요. 대신 이제 원화 마켓에서는 올라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6만 달러까지 6만 달러 뭐 10만 달러까지 이번 상승장이 끝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BTC 마켓에서 전고점은 못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해당 알트코인들이 성장을 못했어요. 성장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원화 마켓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지금 이제 CJ님이 댓글을 이제 몇 개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6월 달에 다가오면서 어느 정도 프로젝트가 완성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리플이 올라와서 좀 마음에 심적으로 이제 여유가 생기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신명호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신규가 막혔는데 알트가 17년도처럼 상승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전차롱님이 우리나라만 신규가 막힌 거라 크게 상관없을 듯 합니다. 세계적으로 거래소 늘어나는 걸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얘기해 주셨고, 날자님이 요즘 텔레그램 방에서 신규 된다고 해서 긴가민가 해서 오늘 코인원에 신규 가입해서 돈 넣어봤더니 되더라고요. 농협은행입니다. 빗선도 신규 된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이렇게 또 신규가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업빗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지금 뭐 신규 자금이 입금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다, 이 얘기가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4,200달러 올라가기 전에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400달러 넘어가기 전에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지금 이 시장에 신규 자금 입금되는 거 봐라, 없다. 그래서 어차피 신규 자금이 없다라고 하면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들 이 안에서 비트코인을 팔아서 알트코인을 사든 알트코인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든,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 알트코인이 올라가면 비트코인은 가격이 떨어져야 되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알트코인은 떨어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또 질문을 해주셔서, 신규 자금, 뭐 우리나라,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만 볼 필요, 그 전차롱님 의견처럼 우리나라 시장만 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들이 이미 어느 정도 세력들은 이 시장을 끌고 가는 세력들은 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충분히 2017년도 그 불장 끌어올렸던 것처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느 정도까지는 시장을 충분히 저는 끌어올릴 거다. 끌어올리고 나서 오히려 이제 그때 신규들을 저는 받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잠시 뒤에 비슷한 또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같이 그거와 같이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제 신규 자금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2만 달러까지 충분히 저는 상승할 수 있다, 전고점까지. 그리고 전고점을 넘어가는 상승도 저는 지금 우리나라 신규 입금 안 풀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이제 코인 복지사님이 꼭 한탕소년단이 선정되면 하는 바람입니다, 얘기해 주셨고, CJ님이 와우 언니, 나 언니 방송 팬인데 여기서 보니까 반갑네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코인 복지사님, 제가 지난번에 그 브레이브 브라우저 사용법 저도 이제 몰라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코인 복지사님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고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이제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울프 윈드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방금 전에 이제 울프 윈드님이 써주신 내용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이에요. 세력들이 서두르고 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 저도 그리 느끼고 있는데요. 본질적으로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요? 빨리 상승 사이클을 끝내려는 걸까요? 아니면 올리려는 목표가 너무 높아서 과정을 단축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만요. 먼저 이제 금은동님이
기관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기에는 아직 너무 사이즈가 작다는 생각입니다. 비트를 억대로 끌어올려 놓고 거대 자금을 굴리려는 사전 작업이지 않을까요?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MMT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이런 부분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상관관계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다만 데이 트레이딩으로는 이 시장에서 큰 수익을 올리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일단 이게 이 암호화폐 시장,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만 딱 놓고 본다라고 하면 왜 이게 여기서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올라가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18년도 한 해 동안 기관들이 그 바닥에서 뭐 JP 모건이라든가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여러 대형 금융기관들이 다 준비 작업 세팅을 한 겁니다. 벡터거래소도 마찬가지고요. 세팅을 했고 이미 자신들의 어떤 그 큰 고객들로부터 저는 돈을 받아서 뭐 커스터디 서비스 막 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이미 돈을 어느 정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고객들이 준비를 해, 그 싼 가격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못 버티고 이제 버텼던 그 물량들을 그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 이미 어느 정도 대형 기관들이 받아서 포지션을 저는 구축해 놓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막걸리 17년사님이 전 다른 관점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계몽 의식 속도, 대중 참여의 기하급수적인 관계로 봅니다. 그 중심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만큼 선도에 있다는 점 아마 이제 재미있는 장 볼 겁니다. 얘기해 주셨고, 리플님이 매달 추매를 하는데 지금의 1000만원이 2, 3년 후에는 최소 1억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제 비웨이브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제가 보는 관점은 기관과 같은 진짜 세력 및 고래들의 등장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의 코인판 세력들은 진짜 세력들에 비하면 갓난아기 수준이라 기관들이 진입하면 더 이상 이런 장난질을 못 치게 됩니다. 즉 기관들이 들어오기 전에 최대한 끌어올려서 물량을 넘기고 나갈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얘기해 주셨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운동님이 저도 이전에 같은 맥락으로 답을 했었는데 저는 이 시장에 더 많은 대중을 끌어들이기 위해 기회를 주는 거다 라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하고 약간 뭐 다를 수 있고, 제가 보는 관점이 뭐 맞았다 틀렸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을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이 시장을 금차트와 같이 이제 1-1안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1-1안으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그 전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었던 그 세력들, 암호화폐 시장에 있던 세력들이 저는 기존의 금융 세력들과 별개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기존의 금융 세력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해서 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뭐 로저버라든가 또 누구죠, 우지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신규 어떤 세력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들도 기존의 그 금융 세력들의 어떻게 보면 약간의 뭐 우리가 흔한 뭐 약간 속된 말로 뭐 바지사장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 금융 세력은 이미 그들이 세팅을 해놨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도에 한 해 동안 2017년도 테스트를 한 거예요.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대중들을 이 시장으로 끌고 들어오기 전에 2017년도 한 해 불장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했을 때 대중들이 움직임이 어떻더라 한번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2018년도 세팅을 한 겁니다. 세팅을 하면서 당연히 세팅하는 그 기간 동안 그 전에 2017년도 불장 때 들어왔던 개인들이 못 버티는 개인들이 있었죠. 그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들을 또 받은 겁니다. 받았고, 비트코인이라든가 다른 알트코인들 쭉 그 리치 리스트 보면 거의 대부분 물량이 잠겨 있는 상태예요. 거의 90% 이상, 많게는 뭐 97%까지 소수 몇 명, 소수 3%에서 5%가 그 물량을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이미 세팅을 해서 끌고 가고 있는 거고, 만약에 진짜 내가 세력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세력들한테 뭐 비트코인 17,000달러, 20,000달러에서 받겠어요? 받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돈이 더 많은데 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당연히 그들이 이미 준비를 다 미리 끝내 놓은 거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대중들을 이 시장으로 이제 끌어들일 수 있는 준비를 2018년에 했고, 당연히 이제 뭐 우리 증권사라든가 아니면 은행들을 통해서 그런 ETF 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출시하면서 대중들이 들어오게 할 거예요. 근데 대중들이 들어오는데 3,000달러, 5,000달러에서 대중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중들이 들어오면 적어도 저는 한 15,000달러 또는 한 20,000달러 이 정도 라인에서 대중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줄 거예요.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뭐가 애매하냐면 15,000달러라 딱 보면 대중들 입장에서 ETF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분명히 불과 몇 달 전, 한 3-4달 전에만 봤어도 3,000달러, 4,000달러였기 때문에 머뭇거릴 겁니다. 머뭇거릴 거고, 일부 대중들은 ETF 상품을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시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3만 달러, 4만 달러, 5만 달러까지 가요. 뭐 6만 달러 가면 그때는 그 처음에 15,000달러에서 일부 들어왔던 ETF 상품 가입했던 그 개미들이 돈을 번 개미들이 나오겠죠. 그럼 그 개미들을 가지고 홍보를 할 겁니다. 야, 우리 ETF 상품 예전에 2019년도 6월달, 7월달에 이렇게 ETF 상품 출시해서 이렇게 뭐 300%, 400%번 개인들이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그 개인들이 입소문을 내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6만 달러, 7만 달러에서는 야, 이제 10만 달러 간다, 20만 달러 간다라고 하면서 개인들이 이 시장에 다시 돈을 들고 참여를 하겠죠.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증권사의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객장에 아침부터 들어와서 비트코인 ETF 상품 저 가입해 주세요 하면 그때가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관점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저는 한 15,000원에서 2만 불 정도 사이에서 ETF 상품이 출시가 돼서 개인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다,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잠깐만요. 다음으로 지금 이제 울프 윈드님까지 했고, 이제 김도균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균님이 예. 결국 차트를 그리는 건 세력 마음이고 차트 결과에 따라서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세력이 그림을 그리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릴 수 없으니까 대중이 납득되는 수준에서 드라이빙 하는 거라고 보여지네요. 아니면 오히려 이제 대중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못 버티고 나가게끔 만드는 거죠. 못 버티고 나가게끔 만들고, 세력들이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는 뭐냐면, 그런 그림을 그렸을 때 결국에 가장 많이 개인들이 못 버티고 털리더라. 그리고 이렇게 그렸을 때 개인들이 나중에 가장 참지 못하고 달려들더라, 이 장에. 이런 패턴으로 이제 끌어올리면 나중에 나 안 사, 나 비트코인 난 절대 안 사,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시 쌈짓돈을 싸들고 들어와서 이 시장에 들어오더라.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렇게 그려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일 상승만 시키면 사람들이 물량을 털지 않고 계속 홀딩할 것이고, 연일 하락만 시키면 대중들이 다 떠나서 시장을 악화시키니까 상승과 하락을 적절히 하면서 대중들이 턴 물량을 주워 담고 다시 올리고, 이 작업을 계속하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 상승한다라고 하면 아무도 안 팔 거예요.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 매일 상승하는데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도 뭐하러 팔겠습니까? 당연히 그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 차트 보고 추세 깨졌으니까 니들 팔아라, 아니면 니들이 정한 어떤 기준선 밑으로 우리가 뺄 거니까 니들 팔아라, 이렇게 계속 흔드는 작업을 거치면서 그 흔드는 작업 속에서 갈 것이다. 제가 그래서 주봉 차트라든가 아니면 뭐 월봉 차트, 심하면 이렇게 차트를 보는 이유가 사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너무 짧은 시간, 뭐 1시간 봉, 4시간 봉으로 보다 보면 그 세력들이 흔드는 과정에서 다 털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큰 그림을 먼저 보고 큰 그림 속에서 지금 비트코인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일단 채널에서 아직 4분의 1 지점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도 비트코인은 싼 영역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또 물어보셨어요.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되냐?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제가 이제 비트코인 뭐 3,000달러, 4,000달러 여기서 계속 사야 된다, 우리가 6,000달러 미만은 싼 영역이니까 계속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가 방금 전에 지금도 싼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마 그런 관점에서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싸다라고 해서 말씀드려서 만약에 여기서 다시 3,000달러, 4,000달러까지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분으로 보여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지금 가격에서 싸다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는 분들은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이 4,000달러까지 다시 내려와서 반토막이 나도 나는 아직도 이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사면 사지, 나는 팔 생각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 사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6,000달러, 7,000달러에서는 오히려 이제 머뭇대셨던 거죠. 아니면 오히려 3,000달러에 샀던 물량을 7,000달러에서 팔고 지금 8,000달러 넘어가니까 이제 계속 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다시 이걸 사야 되는지, 개수를 좀 줄었지만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는 개수가 줄어도 산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제가 5,800달러, 뭐 5,200달러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감안하고 내가 이 정도까지 빠져도 난 스트레스 안 받을 자신 있다 라고 하시면 그 스트레스 안 받을 만큼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이 한번 약간
객관적으로 한번 본인을 보시고 거기서 판단하셔서 저는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슝 김파니 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중복 질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알트 종류가 많이 늘어난 만큼 펌핑 시에도 나눠 먹어야 해서 예전보다 오르는 정도가 좀 약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펌핑 될 때 500% 펌핑 된다면 지금은 300%만 된다든지요. 이건 아까 제가 이제 알트코인들 설명 들었던 부분하고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잭 오본트님 써줬는데 반대로 선별된 몇몇 녀석만 끌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500%였던 게 5000%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지금 이제 BNB 코인 본다라고 하시면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알트코인들이 성장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코인들은 성장이 제대로 안 되고 진짜 개발도 제대로 안 돼서 로드맵대로 진행 안 되고 이제 0으로 가는 분명히 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생각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펌핑이 될 때, 물론 시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널 중반이 와도 지난 전고점보다 오히려 시총은 늘어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알트코인들의 개수가 2017년도에는 뭐 1200, 300개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2000개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알트코인들 개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시총 자체가 볼륨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1000개가 넘는 알트코인들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코인들, 성장을 잘하는 코인들은 그만큼 볼륨을 차지할 것이고, 그러지 못한 코인들은 그 전에 올라갔던 전고점, BTC 전고점도 올라가지 못하는 코인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후다다님이 써주셨어요. 후다다님이 지난번에 그 이제 이상현님이 질문해 주셨잖아요. 그 리플이 오류가 나서 질문해 주셨고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상현님은 이 영상 보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갑에 아마 20개 이상 XRP가 없어서 송금이 제한된 것 같네요. 다시 지갑에 20개 이상 XRP를 채워보세요. 지갑에 XRP 20개 이상인 것이 서버에서 확인이 되면 재전송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해본 경험이 없는 추측성이라 장담은 못하겠네요. 해주셨는데 후다다님하고 지금 베티서님도 같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현님은 전송한 부분에서 20개 이상 XRP를 다시 지갑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면 그 오류가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한번 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한번 이거대로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베티서님이 이따 내용 올려주신 거 제가 같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음으로 이제 MM님이 오늘 급상승으로 이제 비트 매수 시점 놓쳤습니다. 900 이하가 다시 올까요? 매수 시점 추천 부탁드립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MM님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분들도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비트코인 사도 되냐, 아니면 뭐 지금 리플 다시 사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제가 답변 드린 걸로 대체해서 이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물릴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물릴 각오를 하고 적어도 20-30% 난 손해봐도 안 자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면 50%까지, 알트코인들은 50%까지 조정받아도 나는 버틸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들어가시고, 그러지 않으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벌써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는 지금 매도를 이미 했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은 이제 올라가서 또 흔들면 또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그리고 이제 이런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홀딩 물량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내가 이거를 매수를 다시 해야 될지 말지 고민을 하는 거는 뭐냐면, 홀딩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100이라는,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를 100을 투자했는데 그 100에서 적어도 70%를 저는 지금은 제가 현금화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70%만 암호화폐를 가져가신다라고 해도 아마 지금 다시 내가 들어가야지 말아야 될지 이 고민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올라도 좋고, 오르면 70% 암호화폐 있는 게 올라가니까 좋잖아요. 빠지면 30% 현금화 해놨으니까 빠지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다 현금화 해놨어요. 여기서 조정받을 것 같아서 뭐 5,800 조정받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다 현금화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안 빠지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나 빼놓고 올라갈까봐. 그래서 항상 그 여러분들 기준을 세우실 때 올라도 좋고 빠져도 좋고 제자리에 있어도 좋으려면 내 포트폴리오가 지금 비중이 얼마큼 되면 될지, 암호화폐 비중은 지금 얼마큼, 현금은 얼마큼,
또 뭐 스테이킹 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얼만큼 갖고 있으면 내가 올라도 좋고 빠져도 좋고 제자리에 있어도 좋을 그런 포트폴리오를 내가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의 마음과 딱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지금 끌고 가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화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만약에 현금화 뭐 80% 지금 해놓은 상태에서 현금만 20% 들고 있으면 지금 올라갈 때마다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지금 포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딱 기준을 잡으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예, 좀 약간 제가 이런 분들이 지금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 지금도 그런데 아마 전고점 가면 또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려도 굉장히 또 많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음으로 김티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예, 김티르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한 지 엄청 오래됐는데 댓글도 잘 안 달고 질문 처음 달아봅니다. 6.9K 무너질 시에 조정으로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급격한 상승에서 시간이 좀 더 늘어나는 거겠죠. 만약 무너진다고 할 시에 그 아래가 어디까지로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신다고 하면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액션 제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그리고 잠깐만요. 예, 베티서님이 해당 오류 코드야, 그 이상현님 질문해 주신 거, 해당 오류 코드에 대해서 설명된 공식 문서의 내용과 설명을 캡처해서 이미지로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올려주셨어요. 혹시 안 보셨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이제 오류 코드, 이거를 베티서님이 올려주셔서 이 내용을 한번 이제 보시면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이상현님이 올려주셨던 오류 코드가 이 104번 오류 코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류 코드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20개의 리플이 지갑에 없을 때 이런 해당 오류 코드가 나온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K골드님이 Q&A 어디다 올리냐 물어보셨는데, 혹시 이제 Q&A는 그냥 이 댓글에 올려주시면 제가 쭉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 이제 쭉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시장을 보는 게 좋을지를 이제 알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저보다 훨씬 또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이제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답변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요. 액션 제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만약 전고점에 도달하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올랐었다가 폭락을 하고 1년 몇 개월 동안 하락을 하고 역시 비트코인은 사기야 라고 생각했었던 일반인들은 다시 2만 달러를 찍었을 때 각종 뉴스에서 쉽게 이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이며, 이건 망하는 시장이 아니구나, 사기가 아니구나, 이 시장은 앞으로도 비전이 있다 생각하며 비트코인이 2만 달러가 다시 왔을 때도 가격이 많이 조정받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예, 이렇게. 그리고 H님이 분석하시는 채널의 상단까지 큰 어려움 없이 올라갈 듯 합니다. 전고점 도달은 많은 의미를 부여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시장에서 지난 전고점 2017년도 전고점까지 왔을 때 일정 부분 정리하더라도 홀딩 물량은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홀딩 물량은 최소 50% 홀딩 물량, 비트코인 50% 이상 홀딩 물량은 지켜줘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는 이 시장을 떠나도 된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홀딩 물량 지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홀딩 물량 지키지 못하고 답한 다음에 여기서 2만 불 넘어가서 4만 불, 5만 불 될 때 그때 다시 들어올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홀딩 물량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근데 다 팔고 나는 다시 여기서 뭐 비트코인이 10만 불 가도 난 안 봐도 된다 이 시장, 그런 분들은 다 파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준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전고점 왔을 때 약간 이거는 이제 액션제님하고 저하고 약간 생각이 다르긴 한데요. 물론 이제 조정을 짧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짧게 받을 수 있지만 왜냐면 세력 입장에서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짧게 조정 주고 그냥 바로 올려버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ETF 해서 이런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는 시점이 한 15,000달러 정도, 16,000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이제 기관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 세력 입장에서
15,000불에 일단 개미들 들어오죠. 들어온 상태에서 전고점까지 갑니다. 2만 달러까지 가서 일정 부분 몇 배 먹은 개미들이 나와요. 몇 배든 뭐 50%든 먹은 개미들이 나오고 신규로 들어와서요. 그때 한번 하락을 시킵니다. 하락을 시켜서 아마 2만 달러 찍고 하락하면 그 개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야 맞다, 야 내가 또 꼭지 또 물었구나. 2017년도에 꼭지 물어서 그때 다시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내가 또 그거 돈에 눈이 멀어서 또 들어와서 또 물렸다가 또 손절하고 이제 나가는 그런 개인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 그래서 그렇게 이 시장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털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 뭐 조정폭이 10%가 될지 30%가 될지 뭐 40%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전고점에 도달하면 저는 조정은 분명히 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돈데미님이 재밌는 영상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영상 제목이 뭐냐면 바로 외국인들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올려주셨고,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국내에서는 사람 무시를 못한다 라는 인식을 받았는데 국내에 방문해 주신 외국인들 대상으로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를 해보셨대요. 제가 이 인터뷰를 일단 혹시 돈데미님도 지금 유튜버에서 재미난 유튜버 영상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 제가 이거 영상 쭉 봤거든요. 보니까 여기 이제 좀 재미난 부분이 있어서 뭐냐면 중간에 그 중국인 부부 같은데 중국인 부부가 나오는데 그 중국인 부부가 이분들입니다. 중국에서도 비트코인 많이 하냐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잠깐만 플레이하겠습니다. 이거 저작권, 돈데미님 저작권 제가 침해하는 것 같아서, 예, 플레이가 안 되나요? 예, 안 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비트코인 많이들 하냐고 물어보니까 많이들 한다고,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해주셨고, 일단은 중국에서는 이거를 합법적으로는 풀어주지 않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금융 세력들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세력들만 비트코인을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또 그게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 이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실제 또 베티서님이 어제 그때 얘기해 주셨던 부분에서, 그래서 실제 일반인들 중에서도 자신들 또 모르게, 사람들 모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서는 일단은 불법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누군가한테 들키게 되면 내가 그 부분에서 이제 피해를 볼 수도 있어서 몰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도 본인은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는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중국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영상에서 비트코인 지금 굉장히 싸다, 굉장히 싸고 지난번에 이제 2만 달러 갔다가 그 2만 달러 갔을 때 누군가는 돈을 벌었고 누군가는 돈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비트코인 나중에 6만 달러 10만 달러 뭐 진짜 100만 달러 가도 누군가는 그 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벌 것이고 누군가는 그 시장에서 굉장히 큰 돈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돈데미님 다음으로 이제 YH리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좀 영상이 길어져서 제가 지금 최대한 이제 그 댓글을 다 끝내려고 하는데, 일단 YH리님하고 한 2분 정도만 더 보고 오늘 일단 Q&A는 마무리하고 제가 저녁 영상에 차트 설명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못 본 분들 것만 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H리님 써주신 거 볼게요. 일단 아까 이거 카카오 기사는 잠깐 봤고요. 일단 YH리님이 써주신 내용이 뭐냐면 그 투자의 여유도 좀 가지시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대리만족하는 채널이래요. 그래서 부러우면서도 이제 한 번쯤 나가보고 싶어지게 만드는 영상이다. 그러니까 힐링 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캠핑 가서 자연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주셨는데 굉장히 저도 딱 보면서 약간 그냥 대리만족 그리고 힐링을 받는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이제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 그리고 이제 베티서님이 저도 이제 황리플님 방송 보고 계신다고 보셨는데, 예, 저도 이제 황리플님 방송 재밌고 또 황리플님 방송이 재미가 있으면서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의 색깔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다 저는 이제 이게 그 황리플님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안 맞는 분들은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뭐 알아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건데 저도 이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예, 탱크야님. 오늘도 주식 하시는 분께 지금 위험하다. 차라리 주식으로 존버하실 거면 그 문으로 하셔라. 라고 이제 주변 분께 알려드렸는데 그냥 주식으로 끝까지 버티신다네요. 그래서 왜냐면 주식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금이 굉장히 저점으로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들리고 계속 이제 한쪽 본인이 보고 싶은 방향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도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우를 범하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분명히 채널 상단부가 왔을 때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는 야 여기서 채널 상단부를 돌파해서 더 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막 어떤 논리를 또 펴서 시장에서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물량을 또 정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살짝 조정받았을 때 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 시장에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분들처럼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런 잘못을 또 범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잠시만요. 다음으로 아빠 우주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제 기억에 이전 영상에서 채널 상단이 5만불 6만불이라고 했는데 오늘 영상 보니까 왜 채널 중단해서 일부 오면 팔아야 된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물어보셨고 제가 이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영상 처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이제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채널 중반에 와서 제가 전량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홀딩은 항상 채널 상단부까지 홀딩하는 물량은 홀딩해서 가져가는 거고요. 일정 부분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매도를 하고 그 자발트 코인들은 적어도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발트 코인은 현금화하거나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선이움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저도 이제 세력들이 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ETF 승인이 나면 개미고 기관이고 다 매수하려고 들 텐데 ETF 승인 이후에 급등 급락이 안 되니 미리 세력들이 올려놓으려는 속셈이 아닐까요? 이 말인 즉슨 ETF 승인이 곧 도래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비트코인 급등이 ETF와 관련이 있는지 제 생각이 궁금합니다. 당연히 이제 ETF 뿐만 아니라 뭐 벡트 거래소 아니면 그 경제적인 이슈들 뭐 위안화 문제라든가 우리나라 환율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ETF가 승인이 되면 급등 급락이 안 된다. 저는 ETF가 승인이 돼도 급등 급락은 계속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완전 성숙 단계로 들어가려면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법정화폐가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의 가치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이거는 우리가 느끼기에 이 변동폭이 거의 적어지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법정화폐를 쓰고 있을 때 이 변동폭이 거의 없다라고 느끼잖아요. 물론 변동폭이 있는 겁니다. 그 법정화폐들끼리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동폭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서 변동폭이 있는 것이고 저는 마찬가지로 그럼 비트코인도 지금은 당연히 변동폭이 클 거라고 봅니다. ETF가 들어와도요. ETF가 들어와도 변동폭은 클 것이고 변동폭이 없어지려면 거의 법정화폐의 가치가 없는 수준까지 떨어져야지 그때 우리가 느끼기에 이제 비트코인이 변동폭이 거의 적어졌다. 암호화폐들이 변동폭이 적어졌다. 이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강한 육군 조중희 님이 물어보셨어요. 선물 접고 현물 거래소로 투자 중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는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업비트 이용 중인데 리플 같은 메이저 알트, 중소형 알트 원하든 BTC 마켓이든 어디든 써도 되나요? 아니면 BTC를 더 써야 되나요? 물어보셨고 비트코인 그 BTC 마켓 이용하는 거는 뭐냐면 저점과 고점을 판단하는데 이 BTC 마켓이 유용하기 때문에 BTC 마켓 차트를 보고 판단하는 거고 원화 마켓 당연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할 때 원화 마켓과 BTC 마켓 있다라고 하면 원화 마켓에서 한 번에 매수할 수 있으면 원화 마켓에서 한 번에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한 번만 딱 보고 끝낼게요. KH 희망님 써주신 내용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몇 분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길어져서 5월 19일 비트코인 예상 흐름과 시총 차트 방송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전에 비트코인 금 차트와 비교하면서 2개월 정도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럼 채널 중반까지 가는데 긴 시간 조정이나 큰 조정은 없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것도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차례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고 알트코인은 큰 조정 없이 저는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지금 조정이 끝났으니까 이제 바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내가 여기서 무리하게 그러면 배팅을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경우의 수를 다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 이제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라고 하면 3월 16일, 2017년도 3월 6일 이후에 비트코인 흐름과 시총 차트 흐름을 한번 본인이 면밀하게 보시고 기준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영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지금 투표 진행 중에 있으니까 투표 안 하신 분들은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